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 지역 가구 연평균 소득이 5,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5,900만 원이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의 가계 소득은 이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가구 연평균 가구 소득이 5,900만 원, 6천만 원 정도 되면 이건 뭐 완전히 8개 시도 중에서, 광역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최저치입니다. 자, 이게 부산의 소득이 이렇게 낮느냐. 그래도 제2의 도시인데 이렇게 하실 분이 있습니다만은 취직할 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꼴찌가 된 거죠. 그리고 자산 규모도 전국 평균이나 수도권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용시장 침체 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이제 저축액도 8개 시도 중에서 광역시도입니다. 최하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이제 발표했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걸 한번 뜯어보면 지난해 기준 부산 가구 연평균 소득은 5,97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8대 광역특별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021년도에는 그나마 대구 다음으로 낮았는데 지난해에는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도 1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참, 부산이 이게 끝으로만 제2의 도시다 그러지 실상 뜯어보면 참 부산 시민들 가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죠. 전국 가구당 평균 연소득은 6,762만 원이었고 17곳 중에서 1인 세종시는 8,641만 원이었습니다. 부산이 5,970만 원에 비해서 거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울산, 대전 이런 순이었는데 울산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높고 경남은 이제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이거는 통계청 관계자는 이제 동남권 제조 부진에다가 임금, 근로, 일자리 침체,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체됐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 부산 지역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3,767만 원으로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대구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전국은 4,390만 원입니다. 자산 규모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도 축소됐는데 올 3월 기준 부산 가구 평균 자산은 4억 4,825만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 4억 7,070만 원보다 5.6%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평균 자산도 준 거죠. 자, 이 고용부진에 따른 소득 정체,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침체에 따른 결과다 이러하는데 그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원래 특히 이제 부산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개 시도 중에서 1위인 서울 7억 7,825만 원에 57.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절반이라는 거죠. 자산이. 부산인 자산이 이제 아파트하고 여러 가지 저축하고 다 합쳐서 가지고 있는 돈인데 그게 이제 서울의 딱 절반 수준이고 8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6위에 그쳤습니다. 금융자산만 딱 놓고 보면 부산은 9,926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 이것도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의 1억 8천만 원이니까 절반 수준이죠. 부산 지역 가계의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 원래 저축액도 7,493만 원으로 인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참, 이게 좀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산이 그냥 금만 번지하고 이게 이래가지고 될 일이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딱 부산의 민낯은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많은 울산은 소득이 7,070만 원으로 부산보다 1,100만 원이 많았습니다. 가계소득이. 제2의 도시 부산이 이처럼 소득이 낮은 거는 참 그야말로 고령화,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의 도시다. 고령화가 빨라지다 보니까 일자리 없고 결국 연금 생활자들이 많고 그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 도시가 된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부산이 왜 이리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당 평균 자산은 뭐 전국 평균보다 엄청나게 부족하죠. 전국 평균이 7,900만 원인데 우리는 4,400만 원입니다. 부산 가구당 자산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저축이 9,900만 원, 전월세 보증금이 2,433만 원, 부동산이 3억 2,600만 원, 기타 뭐 등등 2천만 원입니다. 또 부채는 가구당 부채는 또 8,325만 원으로 금융부채가 6,417만 원에 달하고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순자산에서 전국 평균보다 7,040만 원이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득, 자산, 부채 이게 이제 보면 부산 같은 경우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울산보다도 낮고 부채는 또 높죠. 경남하고 비슷합니다. 서울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 수준이고 전국 평균보다도 월등하게 낮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보면 사실은 뭐 집값은 뭐 엄청나게 좀 분양이 되고 있다 하지만은 다 빚종 개살구입니다. 실제로 개개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가구당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이런 게 뭐 실제로 표현하다시피 최하위권을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참 좀 저는 이게 보고 좀 쇼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쇼크를 받은 분들은 많았을 겁니다. 물론 뭐 돈 있는 분들은 뭐 그렇거니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정말 충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3%였는데 은퇴 나이는 68세, 68세, 실제 은퇴한 곳은 62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노인과 바다의 도시다 이런 비아냥이 참 현실적으로 좀 수치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개설된 조짐이 보이지가 않죠. 지금 이게 젊은 친구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고 기업체가 들어와서 노인 취직 자리도 생기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가능성은 별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 공장 빈자리에 또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가동이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거기 아파트 들어서고 그리고 뭐 마트라든지 상업지역에 쇼핑센터 이런 것들도 거기 또 계속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었으면 뭔가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또 취직자리도 생길 텐데 거기도 또 아파트 주상복합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부산시정을 책임지는 이 박영준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큰 책임이라고 봅니다. 부산이 제대로 된 기업체 하나 유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그냥 그렇게 노인가바도로 늙어가는 겁니다. 참 너무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너무 쇼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같이 알아야 될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산이 좀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 한번 머리를 모아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